안녕하세요. 25살 직장인 투자자 02년생 재테크 이야기 썬업입니다. 저는 최근 6월 8일에 ISA 계좌에 있던 타이거 미국 초단기채를 약 100만원어치 매도하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ETF를 저가 매수 찬스라 여겼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 주었는데요. 최근 6월 5일에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결과에 따르면 비농업 일자리가 17만 2천 명 증가하여 전문가 예상치보다 8만 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미국 생태계의 고용시장이 참 견고하구나 생각하며 호재로 받아들여져 시장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 약간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차가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6월 18일 금리 인상 예상이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시장을 확인해보니 온통 진한 파란불로 도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6월 5일 장마감 기준으로 나스닥은 마이너스 4.18%,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2.6% 넘게 빠졌습니다. 이날 약 1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26조 원 정도의 돈이 공중분해되어 버리며 검은 금요일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마감되었는데요. 아무리 탄탄한 반도체, AI 개별주라도 폭락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6.2% 하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3천억 달러가 증발했고 AI 대장주들도 직격탄을 맞아 이틀간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늘 제게 남들과 반대로 움직인다고 청개구리라는 호칭을 붙여주시곤 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반대로 하다가 혼낼 때마다 듣던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커서 보니 이 청개구리 같은 행동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낍니다. 바로 주식시장에서 말이죠.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선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수익률과 수익금을 끌어올리며 자산을 뻥튀기 하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주가 신고가 기준으로 지수가 마이너스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비상금이나 초단기채 채권을 팔아 추가 매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QQQ 지수의 상장일인 1993년 3월 10일부터 최근 2026년 6월 20일까지의 데이터를 뽑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설정해둔 각 연도별 최근 신고가 돌파 최고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구간별로 하락 일수에 머무른 기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표를 살펴보면 각 연도별로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장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5% 이하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연도는 2005년으로 총 253일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는 1년 총 영업일수는 보통 평균적으로 252일입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 배열에 따라 영업일이 하루 이틀 정도 늘거나 줄어들 수는 있는데 2005년이 바로 영업일이 253일이네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 표에 적힌 253이라는 숫자는 그 해에 특별히 장이 많이 빠졌다기보단 그 해 장이 열렸던 253일 모든 날 동안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시기 이후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지하실을 뚫고 다시 꿈틀거리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2006년부터는 마이너스 5% 이하에 머무른 일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2017년에 다시 주가를 회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닷컴 버블이 끝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난 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구간에 접어든 날이 단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마이너스 10% 이후부터는 0일에 수렴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 18년부터 최근 26년까지 보면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5% 구간에 접어든 날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떨게 했던 고금리 하락장을 보면 마이너스 20% 이하에 머무른 날은 164일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87일 정도 머물렀고요. 만약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하 밑으로만 귀신같이 타이밍을 맞춰서 매수했더라면 지금쯤 벌써 은퇴하고도 남을 만큼의 자산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허나
막상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여기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하다가 또 떨어질지 모르는 심장 졸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 이 데이터표를 통해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5%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따로 마련해둔 비상금이나 채권 ETF를 팔아 현금을 확보해서 추가 매수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이죠. 미국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이하로 떨어진 일수는 정말 자주 있었습니다. 물론 지하실을 뚫고 마이너스 20%까지 머물렀던 기간이 길었던 해들도 있었지만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기를 마이너스 5% 이하로 잡고 매월 월급으로 꾸준히 매수했다면 평단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 신분으로서 매월 월급 받으니 그 월급을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하락장에서도 쉬지 않고 매수했다면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금세 수익권으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하락장은 곧 기회다 라는 문구를 믿는 투자자들이라면 마이너스 20% 이하로 접어든 기간을 오히려 반가워해야 할 겁니다. 역사적인 대하락장인 고금리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 닷컴 버블을 제외한다면 마이너스 20% 이하로 떨어진 일수는 단 며칠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저 시기에 단 한 번이라도 추가 매수를 했다면 나는 마이너스 20% 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산 셈이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추가 매수를 멈춘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원금 회복까지 몇 달 혹은 몇 년을 기다려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한 번에 정리해서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핵심 관리 종목 실시간 트래커 파일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운로드 방법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도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행복도 인생도 늘 우상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썬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